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3개의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금강산에 최선희를 데려간 김정은이라는 기사인데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을 남한을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약간의 그 독자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어제 경협주가 하락했는데요. 북한의 이제 김정은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경협주의 향후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통신사 손잡는 은행, 이종 업체 간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통신사와 은행은 쉽게 생각하기에 이제 시너지가 없어 보이는데 함께 시너지를 내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진한 은행주의 분위기를 돌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SK매직에 대한 내용인데요. SK매직은 국내 렌탈 2위 업체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과 함께 공유경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렌탈 업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강산에 최선희를 데려간 김정은이라는 이제 이슈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금강산을 한국을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협주의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됐고 김정은의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드러내고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한국을 그 지렛대로 삼으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이 생각보다는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를 했죠. 하지만 얼마 전에 종료된 스웨덴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계속해서 선 비핵화를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직접 협상 전략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강화하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강강 관광 사업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과 함께 그 경제 협력 사업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앞으로 남북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례적으로 이제 한 가지 확인해 볼 부분은 그 선대 정책을 비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이제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의 정책, 선대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조가 강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자력갱생을 주장하는 큰 이유는 뭐 한 가지 정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체제 보장 이 부분입니다. 우리 체제가 뭐 외세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건재하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한국 입장에서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죠. 금강산 관광 사업을 독자 추진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게 되면 또 다른 남북경영 대표 사업인 개성공단마저 독자 추진 혹은 삼국과의 협력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이 끊어지게 된다면 사실은 남북 경협 사업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우려감을 지속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그 미국의 최소한의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전에 있었던 스웨덴 북미 실무협상에서 주장했던 점도 결국은 경제 제재 해제였거든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있죠. 어쨌든 북한이 그 독자 노선을 강조한다라는 부분은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데 문제는 이제 대응 카드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결국은 미국이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계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스웨덴 한반도 특사 북미 협상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특사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낙관하고 있다라고 전망을 했죠. 근데 사실은 뭐 미국은 항상 이제 북미 협상에서 낙관하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언급들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아직까진 미지수다라는 거고, 결국은 북한과의 관계 해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유대 관계가 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게 이제 진짜라면은 북한과 이런 어떻게 보면 협상의 실마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13면 기사입니다. 통신사와 은행의 협업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혁신금융을 주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통신사와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공통분모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보면 우선 5G를 활용해서 유동인구의 특성을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자주 가고 어디에 많이 머물고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은행에 제공하면 은행이 이 데이터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VR 기술로 가상 영업점도 추진을 합니다. 예전에 증권사가 그 오프라인 증권사를 유지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통폐합을 많이 했거든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지점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러다 보니까 VR 기술로 가상 영업점을 두게 되면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줄이면서 오프라인 지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신사와 은행 간의 합작을 기대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큰 기대 요인은 대출입니다. 그동안 은행은 그 사회 초년생에 대해서 대출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그 은행과 거래 내역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핸드폰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씁니다. 그래서 통신비 납부 내역, 그다음에 소액 결제 내역, 휴대폰 기기 정보 이런 것들은 통신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받아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은행 입장에서는 원래 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통신 정보를 이용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까 좋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이제 시너지가 가장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은 예금입니다. 그래서 통신사 고객을 겨냥한 은행의 특판 예금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5월에 대구은행이 SK텔레콤과 제휴해서 그 T-하이적금 5라는 이제 적금을 내놨는데 연 최대 5%의 금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2%대 예금도 거의 없어졌어요. 대부분의 예금이 1% 금리를 주는데 그것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높은 금리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만 한정된 상품이죠. 그래서 특정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특정 금리를 주면서 은행과 이제 통신사가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우리은행은 SK텔레콤과 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한 그 소상공인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티맵 운전 데이터를 근거로 오토론 금리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통신사가 은행과 협업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바로 이 SK텔레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 3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지만 4분기부터는 꺾이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어려운 업황을 통신사와의 협업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지를 보는 것도 은행주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꼭 확인해야 될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17면 기사인데요. SK매직의 이유 있는 돌풍이라는 기사입니다. SK매직은 이제 국내 렌탈 2위 업체예요. 앞으로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SK매직 같은 경우 이제 가성비가 뛰어나다라는 그 소비자의 평가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는 이제 웅진코웨이입니다. 지금 웅진코웨이는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죠. 그래서 SK매직의 모회사인 SK네트워크스가 이 웅진코웨이를 인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결국은 인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넷마블이 웅진코웨이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웅진코웨이를 이제 SK네트워크스가 인수하지 않은 것은 일단 2조 원이라는 매각가 부담도 있지만 실제로 SK매직이 지금 좋은 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웅진코웨이를 매수하지 않더라도 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 자신감의 표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SK매직은 여러 가지 1위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그 직수형 정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직수형 정수기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런데 SK매직이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저수조가 없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 탑재돼서 외부에서도 그 가스불을 끌 수 있는 가전을 선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홈 Io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 시장은 앞으로도 이 홈 IoT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홈 IoT 시장 성장주로 SK매직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1위 제품들을 보면 이제 식기세척기, 가스레인지, 그리고 뭐 직수형 정수기까지 7개의 제품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힘입어서 실적도 매년 성장하는 추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약 20%의 매출 성장을 보일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중요하게 확인할 부분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현재 SK매직은 그 비상자사지만 내년에 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IPO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상장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모회사인 SK네트워크스가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의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3가지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실적도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 FOMC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그 코스닥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를 보여주던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선별적으로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